본 내용은 일본 2채널 번역괴담으로 원작이 있는 내용입니다. 재미로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동굴소울이 일본 2채널 괴담. 주제 위험한 우물. 내가 이 글을 적고 나면 예전 동료들이 반드시 내가 누군지 알 거라고 생각해. 내 정체를 들키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질 거야. 아직 내가 살아있다는 걸 알게 된다면 무조건 나를 찾으러 오겠지. 하지만 내가 이 글을 쓰지 않으면 그 우물의 존재는 어둠 속에 묻혀 영원히 비밀로 남고 말 거야. 글을 잘 쓰지 못하는데도 적다 보니 꽤 긴 글이 됐어. 괴담 같은 건 아니니까 많은 사람들이 읽어줬으면 해.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의 이야기야. 나는 도쿄에 있는 조직의 젊은 간부 소속이었고 이름은 미카사라는 사람이었어. 요즘엔 폭력 조직들도 애매하게 위험한 일들은 조직이 아니라 개인을 고용하는 식으로 아웃소싱을 통해서 처리하곤 해. 경찰이 개입하게 되면 도마뱀이 꼬리를 자르듯 모르쇠로 일관하겠다는 거지. 그 대신 돈 회전은 꽤 괜찮았었어. 나는 도쿄에 비교적 부자인 일본인과 외국인이 노는 거리에서 일하고 있었어. 위험한 일이라고 하면 대단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내가 하던 일은 원박스 카를 타고 꽃집에 꽃을 가지러 가서 대금을 지불하고 그 꽃을 캬바레 클럽부터 고급 클럽까지 배달하는 일이었어. 캬바레 클럽에 가보면 꼭 꽃이 있잖아? 바로 그 꽃이야. 그래서 꽃 배달을 하면서 수금을 하러 다니는 거지. 물론 꽃집에 넘긴 대금의 3배에서 5배는 받지. 3만이 10만, 5만이 25만이 된다든지 그런 식이야. 내가 하는 위험한 일이라는 건 처음에는 이 정도 수준의 일이었어. 그래도 꽤 성실하게 하고 있었지. 거래 상대가 엄청 많다 보니 상대가 애송이라고 생각해서 좀 우습게 보거나 가격을 깎으려는 바보들도 있었어. 그때마다 폭력 사태라도 일으키면 일을 할 수 없었어. 그래도 사고치는 놈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상대가 경찰을 부르는 순간 큰일이 돼. 다음부터 돈을 거둘 수 없게 되니까 조직이 의심을 하게 되지. 이 짓도 결코 쉬운 일은 아니야. 아무튼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나는 평소보다 조금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해. 말로 하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 1엔도 깎아주지 않을 거고 단 하나의 조건도 걸지 못하게 하지. 쓸데없는 이야기가 길어졌네. 아무튼 열심히 일하고 있는 탓에 애냐 씨의 동생인 야마토 씨와 키바 씨 같은 사람들에게 꽤 신뢰를 받게 됐어. 그래서 가끔 꽃 배달할 때 쓰는 원박스 카를 타고서 불려가기도 했어. 싣는 건 잘 모르겠지만 드럼통이나 종이박스 같은 거였어. 짐을 실을 때 나는 운전석에서 나오면 안 됐었고 뒤에서 보이지 않도록 막아놔서 먼지는 볼 수 없었으니까. 그리고 벤츠 뒤를 쫓기만 하면 됐어. 짐을 내린 후에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기다려야 했고 또 벤츠 뒤를 따라 돌아가 돈을 받은 후 종료. 뭘 옮겼는지는 몰라. 그 대신 한 번 일할 때마다 꽃배달 1개월치에 달하는 돈을 받았어. 어느 날 밤에 나는 또 불려나가게 됐는데 가보니 평소와는 다른 멤버들이 있었어. 평소대로라면 야마토 씨나 키바 씨의 젊은 부하들이 있었을 텐데 그날따라 간부인 엔야 씨가 있었고 나머지는 야마토 씨나 키바 씨뿐이었어. 세 사람 모두 이상할 정도로 긴장한 상태였어서 확실히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라는 걸 알 수 있었어. 내가 도착했을 때도 엔진 끄고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 는 그냥 돌려보내. 쟤는 괜찮아요. 그보다 중간중간 끊어진 대화가 들려왔었는데 결국 나는 운전하기로 결정됐어. 뭔가 나쁜 예감이 들었었지. 뒤쪽에 해치가 열리고 뭔가를 싣고 있는 게 느껴졌어. 하지만 이번에는 드럼통이나 박스가 아니었어. 놓을 때의 소리가 평소와는 달랐고 뭔가 무거운 물건인 것 같은 느낌이었지. 거기다 더 이상했던 건 야마토 씨와 키바 씨가 동승했다는 점이었어. 평소에는 나 혼자서 벤츠 꽁무니만 따라가면 됐었거든. 그런데 오늘은 갑자기 수도고속도로에 진입하기 시작했어. 거기는 카메라도 있는 데다 출구에는 자동차 넘버를 자동으로 읽는 시스템까지 있어서 이런 일을 할 때는 일반 도로라도 피해서 가는 게 보통이었는데 수도고속도로 순환선은 일왕의 거처를 내려다봐선 안 되니까 몇 군데가 지하도로 되어 있잖아. 부끄럽지만 난 운전에는 자신 있긴 했어도
길을 잘 기억 못해. 방향치거든. 아마 순환선을 2번 정도 돌았던 것 같아. 차가 멈춰있을 때 갑자기 엔야 씨가 타고 있던 벤츠가 터널 안에서 방향 지시등을 켰어. 그때까지 야마토 씨와 키바 씨도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야마토 씨가 오른쪽 차선에 들어가서 차를 세우라는 거야. 말한 대로 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거기가 합류 지점이었어. 그래서 꼭 삼각지 같은 곳에 후진으로 들어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했고 라이트를 껐어. 양쪽에 기둥이 있어서 평범하게 길을 가는 자동차라면 돌아본다고 해도 쉽게 발견하기 힘든 장소였어. 뭐 발견한다고 해도 관계하지 않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엔야 씨가 탄 벤츠는 그대로 떠나버렸어. 야마토 씨와 키바 씨는 둘이서 짐을 내리고 있었는데 나한테도 짐 내리는 걸 도우라고 말했고 난 이때도 나쁜 예감이 들었어. 지금까지 이런 곳에 불려나간 적이 없었거든. 야마토 씨와 키바 씨가 지고 나르는 비밀 주머니는 영화 같은 데서 자주 볼 수 있는 시체 자루인가? 뭔가 하는 까만 그거였어. 그 안에는 반드시 사람이 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았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휘말려 버렸다는 생각을 하니까 허리가 아파왔어. 거의 주저앉기 직전이었을 거야. 어째서 조직원이 아닌 나를 시키는 거야? 라고 그때 생각했었지만 그 이유는 나중에 알 수 있었어. 아무튼 야마토 씨가 주머니에 열쇠를 꺼내며 철망문을 열라고 얘기해서 하라는 대로 했어. 철망문을 열고 5에서 6m 정도 가니까 또 문이 있었어. 문이라기보다 철책 같은 느낌이었어. 그도 그런 게 열 때 쓰는 손잡이 같은 것도 없었고 열쇠 구멍 같은 것도 없었거든.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으니 또 야마토 씨가 다른 주머니를 가리켰어. 이번엔 큰 열쇠, 작은 열쇠가 각각 하나씩 있었어. 콘크리트 벽에 스테인리스 재질의 작은 뚜껑 같은 게 붙어 있었는데 그걸 작은 열쇠로 열었더니 안에는 원통형의 열쇠 구멍이 있었는데 이건 큰 열쇠가 들어갈 곳이었어. 열쇠를 넣고 돌리니 딸깍 하는 소리가 들리고 철책이 조금씩 움직였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철책문이 열렸어. 벽 안까지 철책이 들어가 있어서 그 안에서 잠기는 시스템인 것 같고 자물쇠를 부수고 침입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 같아. 게다가 더 안쪽은 완전 어둠. 손전등을 켜고 앞으로 나아가니 바로 철문이 보였어. 무단 출입 금지, 방위시설청이라고 쓰여 있었어. 이건 좀 신기했어. 그도 그런 게 여기 도로공단 시설이잖아? 그보다도 이런 데 들어가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다 그런 거니까 허술하게 할 리는 없다고 생각하긴 했지만 감시 카메라 같은 게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조금 불안했어. 하지만 뭐 안으로 들어가니까 더 이상하고 신기하게 기다리고 있었지만 철문도 아까 철책이랑 같은 방법으로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 야마토 씨와 키바 씨도 조금씩 땀을 흘리기 시작해서 꽤 무거워 보이긴 했지만 도와주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어. 안으로 들어가면 바로 계단이 있어서 그저 아래로 내려가기만 했어. 한참을 내려갔던 것 같아. 가끔 두 사람이 멈춰서서 어깨에 짊어진 짐을 다시 짊어지기도 하면서 계단을 내려가 보니 안에는 엄청 넓은 통로가 좌우로 펼쳐져 있었어. 대략 폭이 10m 정도 되었던 것 같아. 통로는 군데군데 전등이 달려 있어서 엄청 어둡긴 했어도 일단 손전등을 켜지 않고 갈 수 있었어. 우리들은 반대편 왼쪽을 향해 나아갔어. 가끔 쉬기도 하면서 한참을 걸어갔던 것 같아. 통로 자체는 갈림길 같은 게 전혀 없었어. 그저 계속 직진만 하면 됐고 좌우 벽에 가끔 철문이 달려 있는 게 보였어. 그러다가 어떤 문 앞에 야마토 씨가 멈춰서서 말했어. 이거 아니야? 이거지? 거기에는 제국 육군 13호 갱도라고 쓰여 있었어. 글자 자체는 꽤 오래된 것 같았어. 믿어져? 현대 일본에 있는 건 육상 자위대 뿐이잖아. 이거 혹시 몇십 년 전 터널이라도 되는 건가? 야마토 씨와 키바 씨도 땀 범벅에 호흡도 거칠어져서 문을 열고 들어가기 전에 또 짐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하기로 했어.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아서 나도 조용히 있었어. 잠시 후 야마토 씨가 슬슬 가자고 말하며 자루 한쪽 편, 아마 발이 있을 것 같은 부분을 들었어. 그러자 갑자기 자루가 날뛰기 시작했어. 야마토 씨가 갑자기 떠밀려서 손을 놓자 반동으로 반대쪽 입구가 열려서 얼굴이 튀어나왔어. 재갈을 물린 조금 살찐 남자였어.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기분이 든다는 느낌도 있었지만
자루에서 정말로 사람이, 그것도 살아있는 사람이 나온 사실에 완전 쫄아서 난 그냥 굳어 있었어. 야, 왜 갑자기 눈을 뜨게 된 거야? 약 맞춰, 약! 히바씨가 약을 들고 있지 않다는 이모니 대답했고 그 사이에도 자루는 계속 날뛰고 있었어. 뭐랄까, 날뛴다고 해야 하나? 몸이 묶여 있었는지 격렬하게 몸을 비틀면서 자루에서 나오려 하고 있었어. 그러자 야마토 씨가 자루 위로 배가 있는 부분을 짓밟듯이 걷어찼어. 순간 자루의 움직임이 멈추었는데 다시 욱 하고 엄청 고통스러워하는 소리를 내지르면서 또 날뛰기 시작했어. 야마토 씨는 그것에 상관하지 않고 배 부분을 계속 걷어차기 시작했어. 그래도 자루는 여전히 날뛰고 있었어. 이윽고 키바씨까지 합세해서 두 사람이서 그것을 난폭하게 걷어차기 시작했어. 빠직하는 소리가 2번에서 3번 연속으로 들렸어. 아마 어딘가의 뼈가 부러진 거겠지. 얼마 후 자루의 움직임이 멈췄어. 그때 어째선지 남자가 머리를 돌리더니 내가 있는 곳을 봤어. 지금까지 엄청난 기세로 날뛰던 남자가 갑자기 울 것 같은 얼굴로 날 보고 있었어. 야마토 씨가 자루에 넣어 라고 말하자 히바 씨가 자루를 당기면서 남자의 어깨 근처를 발로 밀어서 남자를 자루 안으로 넣었어. 지금도 그 광경은 슬로모션 영상으로 내 기억 속에 남아있어. 남자는 자루로 다시 돌아갈 때까지 계속 날 보고 있었어. 평생 잊지 못할 거야. 키바 씨가 주머니의 입구를 단단히 묶는 걸 확인한 야마토 씨는 다시 몇 번이고 자루를 걷어찼어. 이 정도면 되려나? 죽으면 곤란하니까. 그렇게 말한 야마토 씨가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려 다시 말했어. 야, 이놈 얼굴 봤냐? 아니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뭐가 뭔지 이렇게 대답하는 게 내 최선이었어. 그때는 정말로 어디선가 본 것 같은 기분은 들었어도 누군지 기억나진 않았어. 야마토 씨와 키바 씨는 다시 움직이지 않게 된 자루를 짊어졌어. 아까 상황과 달라진 점은 가운데에 내가 껴있다는 거. 이제 내용물을 알아버린 시점에서 내 운명은 정해져 있던 거야. 그때부터 그 13호 갱도라는 곳을 계속 걸어갔어. 지금까지 걸어왔던 넓은 통로와는 달리 폭이 3m도 되지 않을 정도로 좁은 통로였어. 오른편은 보통 벽이었는데 왼쪽은 가끔 아래를 향한 계단이 있었어. 폭 1m 정도 되는 계단이었고 계단이 끝나는 부분에 문이 달려 있었어. 몇 개째인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야마토 씨가 제국 육군 제126호 우물이라고 쓰여있는 문 앞에 멈춰서서 들어가라고 말했어. 그리고 야마토 씨가 말한 대로 안으로 들어갔어. 안은 꽤 넓은 방이 있었고 초등학교 교실 정도였을 거야. 방 정중앙에 확실히 우물이 있었어. 그런데 뚜껑이 닫혀 있었어. 무거워 보이는 쇠뚜껑이었지. 끄트머리에 쇠사슬이 달려 있어서 그게 천장의 도르래와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어. 도르래에 매달려 있는 또 다른 쇠사슬을 당겨서 돌리면 뚜껑에 달린 쇠사슬이 감기면서 뚜껑이 열리는 방식이었어. 나는 시키는 대로 천천히 쇠사슬을 당겨서 뚜껑을 열고 있었어. 뚜껑이 완전히 열리자마자 두 사람이 자루를 들어 올렸어. 이제야 알 것 같더라. 이 지하 깊은 곳에 아무도 없는 우물 속에 던져버리면 다시는 못 나오겠지. 하지만 딱 한 가지는 이해되지 않는 게 있었어. 어째서 산채로 던져 넣을 필요가 있는 걸까? 두 사람은 자루를 우물에 던져 넣었어. 분명 물속에 빠지는 소리가 들렸어야 했어. 하지만 들려온 소리는 풍덩 같은 소리가 아닌 털썩하는 소리. 우물물이 다 말라버린 게 아닌가 싶은 소리였어. 야마토 씨와 키바 씨도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어. 야마토 씨는 내가 들고 있던 손전등을 보고 턱을 당기며 우물 안을 들여다보라는 제스처를 취했어. 손전등으로 비춰봤지만 처음엔 흐릿해서 바닥까지 빛이 닿질 않았어. 렌즈를 조금 돌려서 초점을 맞추니까 얼마 안 되긴 해도 빛이 바닥까지 닿았어. 동그란 빛 아래로 자루의 일부가 보였어. 역시 많은 우물인 것 같더라고.
물은 거의 보이지 않았어. 그곳에 갑자기 손이 나타났어. 새하얀 손. 이어서 머리카락이 하나도 없는 민머리에 새하얀 정수리. 어라? 아까 자루 속 사람은 대머리가 아니었는데? 상황 파악을 하지 못하고 망연히 지켜보고만 있었는데 또 머리가 나타났어. 어? 두 사람? 점점 머릿속이 혼란스러워서 그저 바라보고만 있으니 그 머리가 천천히 위를 올려다봤어. 눈이 없었어. 눈구멍만 빈 게 아니라 콧구멍만한 작은 구멍만이 뚫려 있을 뿐이었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들 모두 굳어 있었어. 거기다 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었어. 놈들의 주위에도 뭔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 뭐야 저거? 인간이야? 왜 우물 속에 있는 거야? 뭘 하고 있는 거지? 그때 갑자기 문이 열리고 어떤 사람이 들어왔어. 난 깜짝 놀라 손전등을 놓친 채로 멍하니 서 있었어. 야마토 씨와 키바 씨도 마찬가지였지. 들어왔던 건 엔야 씨였어. 엔야 씨는 우리들을 보고 알 수 없는 표정을 지었어. 야마토, 이제 다 끝냈나? 야마토 씨는 잠시 동안 멍하니 있었지만 바로 대답했어. 끝냈습니다. 엔야 씨는 우리들의 상태를 보고 우리가 우물 속을 봤다는 걸 알아챈 것 같았어. 우물 안쪽을 봤나? 우리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부정하지 않는 게 긍정이 되어버렸지. 빨리 뚜껑을 닫아라. 난 시키는 대로 서둘러 쇠사슬이 있는 곳으로 가서 반대편으로 쇠사슬을 당겼어. 쓸데없는 생각은 하지 말고 잊어버리라는 말을 들었던 것 같아. 확실히 그래야 했는데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 죽이면 곤란하다고 야마토 씨가 말했었지. 야마토 씨 자신도 왜 죽이면 안 되는지 잘 몰랐을 거라고 생각해. 산채로 던진 이유가 뭘까? 산채로. 그것도 저 괴물 같은 놈들이 있는 곳에.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 우리들은 왔던 길을 따라 자동차로 도로까지 나왔어. 이번에는 야마토 씨와 키바 씨가 엔야 씨 벤츠를 타고 갔어. 그리고 그게 세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었어. 난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 그때 자루에 들어있던 사람의 얼굴을. 그 사람은 최근 출소한 회장님의 셋째 아들이었고 인성이 굉장히 좋지 못한 남자라는 소문이 있었지. 사소한 일로 실수를 해서 복역했다나? 나는 두세 번밖에 얼굴을 본 적이 없었지만 별일도 아닐 걸 가지고 으스대는 게 별로였던 기억이 있었어. 그렇다고 해서 회장의 아들을 죽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야. 사체를 숨긴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들키게 될 테니까 말이야. 그래서 되도록 들키지 않기 위해 날 이용해서 옮긴 거겠지만 그 일이 있고 2주 정도가 지나고 엔야 씨가 사라졌으니 너도 어서 몸을 숨겨라 라는 야마토 씨의 전화를 받았어. 들켜버린 거야. 회장의 아들을 살해한 사실을. 조직과 거리를 두고 있던 덕에 나는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어. 야마토 씨와 키바 씨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몰라. 그 일이 있고 수년간 나는 사람이 많은 곳을 전전하고 있어. 이 글은 어딘가의 인터넷 카페에서 쓰는 거야. 이제 곧 인터넷 카페도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는 것 같아. 나에겐 이게 최후의 찬스가 되는 거지. 조직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디서 쓴 건지 금방 찾아낼 거야. 그래서 난 이 거리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야. 누군가 그 우물의 정체를 밝혀내줬으면 해. 왜 폭력 조직이 그 우물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지도, 그 안에 있었던 그 존재들이 뭐였는지도. 그럼 날 쫓는 놈들이 전부 붙잡힐지도 몰라. 난 그들에게서 도망치고 싶어. 앞으로도 계속 도망칠 생각이야.